이번에 이어서 사과 가볼게요. 명사 ing는 설명할 게 없어요. 뭐 이미 했지만 얘는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다. 그죠? 가끔씩 보면 이 자리에다가 뭐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 비동사가 생략됐어요. 뭐 이런 거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불필요해서 그 다음에 표현을 간략하게 하려고 생략해 놓은 걸 애써 찾아내는 사람 별로 잘하는 짓 같지 않아요. 일기 쓸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라고 해도 야, 그 앞에 나는 생략된 거야. 나는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생략된 건 좀 안 찾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생략된 걸 찾는지, 이런 것만 생략된 것만 보면 어쩔 줄 모르는 선생님들도 막 있잖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현대 영어학자들은 생략됐다는 말 잘 하지 않고 그냥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ing가 앞에 있는 것처럼 ing가 뒤에 있는 형용사로 활용이 되는 거죠.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정말 영어 실력이 좀 안 되면 얘하고 얘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BING는 동사다, 그죠? 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현재 분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명사가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착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person이라는 명사는 얘가 꾸미겠죠. 그래서 마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된 겁니다. 새로운 professor 교수님이다 라는 얘기죠. fast라는 단어가 이게 say,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만들어지기를 남들 앞에서, 앞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남들에게 말을 할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professor이라는 단어가 교수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페션이 활용되는, 지식이 활용되는 데가 전문 직업이 되는 거죠. 단어가 그래서 프로페션이라는 단어 직업도 되고 이렇게 교수, 가르침이라는 이런 단어로도 쓰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유래를, 어원을 알면 아, 그래서 저 단어는 저렇게 두 가지 의미가 우리말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 미국 애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단어로 결합이 되어서 쓰이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men are living이면 사람이 서울에 살아요 라는 말인데요. 비동사 없으면 ing는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예요. 자,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르죠. 뭘 모르냐면 기쁨을 몰라요. rural life의 시골 삶의 기쁨을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인데 climbing the mountain,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came from Korea, 한국에서 왔다라는 거네요. all employee attending the meeting, 그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were provided lunch라고 할 때, 앞 시간에 우리 그 수동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되면 employee가 뭐가 되는 거죠? provide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mployee들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는 늘 이 사람들이 점심을 제공받습니다 라고 해석해 왔잖아요. 주는 동작을 받다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하게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해석했던 게 좀 더 영어스럽습니다. 영어의 느낌이 좀 더 잘 살아요. attend라는 말이 참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 1번 해보시죠. respond라는 단어가 반응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반응하다. 그래서 앞에 COR 쓰면 상응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반응하다에서 이 응자가 중요합니다. 얘는 응하다라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ENT라고 붙이면 동작의 주체가 되죠. 그래서 respondent이라고 하면 반응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응답자라고 하면 됩니다. respondents의 숫자가라고 할 때 주어는 숫자예요. 더 넘버는 단수, 어넘버는 복수 이렇게 외운 사람들 실수하기 쉬운데 더 넘버 뒤에 복수 명사 옵니다. 당연히 숫자를 세야 되는데 단수 명사가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주어가 더 넘버이기 때문에 동사가 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넘버는 단수라고 이렇게 하는 건 이 동사가 단수라는 얘기지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인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respondents의 숫자는 자, 어떤 respondents냐면 주로 buying Korean cosmetic을 한국 화장품을 구입하는 이런 응답자의 숫자는 이라고 됐어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까지 가면 되겠네요. 응답자의 숫자는 was greater 더 많죠. than 뭐보다 많냐면 that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of가 꾸며주고 있어서 그냥 대명사 못 쓰고 that 쓴 거죠. 숫자보다 많다는 건데 응답자의 숫자보다 주로 Chinese 브랜드를 구입하는 이런 응답자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mostly 단어 조심하세요. 대부분 아니고 얘는 주로라는 부사입니다. 수능에 mostly하고 almost하고 most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익 시험에도 아주 단골 메뉴고요. 학교 시험에도 그럼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almost는 부사는 부사인데 얘는 무사의 어떤 부사냐면 거의라는 뜻의 부사예요. 거의라는 말이니까 얘는 뭘 꾸며줄까? 얘가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겠죠. 그 다음에 주로라는 말은 뭘 꾸밀까? 주로라는 말은 얘는 동사를 꾸미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most는 형용사죠. 그죠? 얘는 adj라고 씁니다. 형용사는 adjective고 얘는 adverb고요. 그래서 얘는 대부분의라는 형용사죠. 각종 영어 시험들이 잘 나오니 학교 영어 시험도 당연히 잘 나오겠죠. 내용 보니까 수능에서는 도표 문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숫자인데 응답자의 숫자 주로 코리안 코스메틱 브랜드를 구입한다라는 응답자의 숫자가 더 많아요. 뭐보다 그러냐면 주로 Chinese 브랜드를 구매한다라고 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습니다. 자, 다음 2번 해볼까요? 항상 기본이 동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쭉 달려야 됩니다. 동사 아까지는 자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어가 이 정도까지 길어지면 그까지 못 가고 멈추거나 멈추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자신 있게 갑니다. becomes가 동사죠. 그 다음에 preoccupation이 주어가 된 거고 나머지 다 얘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시각적인 preoccupy라고 하면 occupy라는 말이 차지하고 점유하고 점령하고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preoccupy라고 하면 사전에 점유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자리에 몰입해 있는 것 preoccup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착, 몰두, 뭐 사전 점유 이런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시각적인 집착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초기 인류의 시각적인 집착인데 뭐에 대한 집착이냐면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에 대해서요.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에 대해서 이 초기 인간들의 시각적인 집착은 becomes 뭐가 되었냐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죠. profound라는 말이 깊이 있는 이라는 얘기죠. 깊이 있는 상당한이라는 말도 되고 심오한이라는 말도 되고 이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분과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inhabit 하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creature를 꾸몄겠죠. inhabit이라는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각적인 집착이에요. 초기 인간들의 뭐에 대한 자기들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이 아닌 그 물건들에 대한 그 인간들의 시각적 집착은 becomes 뭐가 되었냐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번 해볼까요? 내용이 좀 이상하죠.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지문에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구문 독해 연습 한답시고 한 문장씩 떼놓으면 내용이 조금 저래요. 한번 해보시죠.
inform이라는 단어의 용법이 좀 독특합니다. inform이라고 쓰면 누구에게가 일단 먼저 와요.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라고 쓸 때 뒤에 of를 쓰기도 하고 that을 쓰기도 하고. 당연히 of가 오면 명사 오겠죠? 그 다음에 that이 오면 주어 동사가 올 거고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동사가 당연히 이렇게 분사로 모양이 바뀌어도 이 동사의 용법이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informing him that 자기에게 힘에게 알리는 전화를 받은 거겠죠. 자, 뭐라고 알렸냐면 granddad의 상태가 become serious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알려주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ing는 그래서 nursing home을 꾸미는 게 아니라 뭘 꾸미고 있는 거겠어요? 앞에 있는 콜을 꾸미는 거겠죠. 자, 그날 아침 앤드류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는데 뭘 알려주는 전화냐면 자기에게 힘에게 인폼 용법 잘 기억해 두세요. granddad의 컨디션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특히 우리 일반 친구들은 영어 제법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동사 이런 거 나오면 좀 전에 이런 것 용법들 정확하게 좀 잘 지켜서 조금 이렇게 한 차원 더 이렇게 영어 실력을 조금만 더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딸랑딸랑 외우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 더 일러드리긴 할 건데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 영어 책 공부하면 독해책 아래 해석판 아래 보면 무슨 구문 정리 이런 데 보면 중요 용법들 다 하나씩 둘씩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 잘 안 보잖아요. 해석판만 보고 넘어가 버리는데 막 지나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 잘 확인해서 이게 단어의 좀 용법들 이런 걸 잘 챙겨 공부하면 조금 한 수준들을 더 올리실 수 있겠죠. 4번 해볼까요? 개별적인 뉴런이에요. 개별적인 뉴런이 뭘 보내는 거냐면 신호를 두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개별적인 뉴런은 이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use is라는 동사가 떴어요. 이 뉴런이 그래서 이용하는데 as much energy as니까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뭐만큼 많은 에너지를 이용하냐면 자, as가 들어가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양쪽을 비교하는데 얘는 지금 뭘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취는 더 많다 적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뭐의 양이냐면 에너지의 양이네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많은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하셔도 돼요.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얘기니까. 뭐만큼이냐면 다리 근육 세포가 running a marathon이니까 여기 ing도 또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거겠죠. 마라톤을 뛰는 다리 근육 세포만큼의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쓰죠. 전체 에너지 한 40% 정도 쓰니까. 가지고 있는 크기에 비해서 내가 1.4kg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갖고 있는 크기에 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죠. 다음 5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 뇌는 별로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요, 어떤 아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 이렇게 됐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가 미끄러졌어요. 잘 됐죠. 이 축축한 나무 표면에, 축축한 나무 바닥에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는 리타를 at an angle 이라는 말 우리말로 하면 비스듬히라는 얘기예요. 리타를 쳐버렸죠. 더 잘 됐죠. 자,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축축한 나무 바닥 위에서 미끄러져서는 그대로 날아가서 리타를 옆으로 쳐 박아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게 propel이란 말은 앞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prope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에서 얘가 몰고 가다라는 drive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건 뭐 단어 시간 아니니까 짧게 한 개만 할게요. expel이라고 쓰면 ex는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밖으로 몰아내다, 추방하다, 쫓아내다라는 말이 돼요. 그럼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얘기니까 앞으로 몰고 가다, 추진하다는 말이죠. 아, 프로펠러. 저 뒤에다가
LER이라고 쓴 겁니다. L 하나 더 쓰고요. 그리고 ER 붙여서 얘가 추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through an open section을 열린 부분을 통과해 나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가드레일의 열린 부분을 뚫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가드레일은 뭔지 아시죠? 그쵸? 예, 지금 미국 영어로는 보통 가드레일이라고 하면 보통 영국 애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이고 미국 애들은 크래시 베리어라고 그래요. 충돌 방지 장벽 이런 말을 주로 쓰더라고요. 아, 가드레일 아니 쓰는 건 아니에요. 다음 6번 해볼까요? 자연의 밤하늘에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을 보는 사람이죠. 자, 뭘로? 에이드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움받지 않은 눈이니까 뭐냐면 육안입니다. 자, 육안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됐어요. 육안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은 should be able to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아까 리얼리 하면 나왔죠. 뭐였더라? 가까이 아니고 거의입니다. 거의 3,500개 정도의 항성과 행성 그리고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은하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좀 새롭다, 고유명사다 싶으면 무조건 커마 찍고 한 번 더 부연을 하려고 하는 게 영어권 사람들의 언어적인 습관입니다. 홈 갤럭시 같은 단어잖아요. 얘가 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7번 해볼까요? 단어가 조금 어렵네요. 자, 이렇게 써서 동사예요. 마지막 단어가 이렇게 써서 동사예요. 이게 뒤로 보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MIT, MIS라고 쓰는 말이 보내다라는 뜻을 가져서 뒤로 보내다라고 하면 뒤로 쏙 빼돌리는 걸 의미해서 면제하다라는 말이거나 또는 뭔가를 줄여주는 것, 면제하다, 경감하다 이런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를 돈을 붙이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미션으로 명사형이 이렇게 변했어요. MIT로 끝나는 말의 명사형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항복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submit이라고 하는데 이 submit은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출하다, 보내다라는 뜻도 가져요. 요놈도 명사형이 뭘로 변하냐면 submission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격투기 경기하면 항복하면 서브미션 승을 거뒀다 뭐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역시 감형을 하거나 뭔가 줄이는 거, 양을 줄이거나 또는 회복하는 거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요 정도로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를 만한 단어가 요거 하나 있네요. 수학 시간에 많이 보죠. 반지름을 뭐라고 쓰던가요? R이라고 쓰잖아요. 수학 안 합니까? 괜찮죠? 뭐 수학 따있고 뭐 안 해봐요 뭐. 자, 그 다음에 대학 가는 데는 좀 오래 걸립니다. 자, 브랜든 오리건이 tells about doctoral student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doctoral이라는 말은 닥터의 형용사네요.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박사과정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던데 그 학생이 뭐 하는 학생이었냐면 광고를 실었어요. 광고를 위치시켰다라는 건 광고를 실었겠죠. 아이다호 신문에다가 광고를 실었던 학생 얘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그 광고는 어떤 광고였냐면 물어보는 신문이 아니고 얘도 뭘 꾸며야 되죠? 그러면
물어보는 광고였겠죠. 그죠? 물어보는 광고인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 혹시 누구 300마일 반경 이내에 누가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리미션을 경험해 본 적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아이다호 신문에 광고를 실었던, 그런 광고를 아이다호 신문에 실었던 박사과정 학생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더군요. 자, 8번 해봅시다. less developed world니까 발달 못한 쉽게 후진국이네요. 후진국에서 이 비율이네요. 인구 비율인데 어떤 인구냐면 관련된 사람의 비율입니다. In agriculture,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is declining, 줄어들고 있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자,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비율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 사람들이, 이번에는 ing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지하는 사람들. In agriculture, 농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are not 사람들은 benefit 하고 있지 못한 거죠. 뭐로부터? 기술 발달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benefit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얘가 이익, 혜택이라는 명사도 되고 이익을 얻다, 혜택을 입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베네라는 말도 자주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얘가 영어에서 굿의 의미를 가지는 로마어죠. 카페 베네라고 쓸 때 카페가 커피거든요. 베네가 굿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로 하면 굿 커피가 되는 거예요. 카페가 F가 2개짜리는 커피고요. F가 하나짜리는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다. 이거 우리가 카페에 간다라고 할 때 그 카페죠. F가 2개짜리는 얘는 커피예요. 커피. 그래서 카페 라떼라고 쓰면 라떼가 우유잖아요. 예, 락토스 배우죠. 그거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우유, 라떼가. 그래서 카페 라떼라고 쓰면 영어로는 밀크 커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형용사, 명사의 순서가 영어하고 로마 말들하고 순서가 달라서 저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 라떼가 밀크 커피인데 라떼 주세요. 그러면 우유 주세요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웃기는 말이 되는 건데 그렇게 줄여서도 쓰죠. 미국 애들도 그냥 라떼라고 그래요. 카페 라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 애들은 커피를 마시는 것도 커피에다 뭐 섞어 먹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탈리아 애들은 무조건 에스프레소잖아요. 걔들은 커피라는 게 원래 따뜻하게 그 다음에 쓰게 먹는 건데 거기다 설탕 넣어서 먹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투샷 이렇게 설탕도 휘줘서 툭 털고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물 붓는 커피를 커피 취급을 안 하죠. 그다음에 거품 내는 커피 이런 건 커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커피도 커피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이스드 커피는 미국 애들은 먹기는 한데 걔들도 잘 안 먹어요. 따뜻하게 먹지. 그래서 외국 나가면 그거 먹기 힘듭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냉김치찌개 이런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일본에서 냉김치찌개를 먹어요? 어디 어린이가 어른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 근데 이탈리아의 그 커피의 자존심, 이탈리아에 드디어 스타벅스가 상륙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한번 해볼까요? 스타벅스 커피? 나는 맛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는 저기 케냐 가서 이디오피아 가서 먹었던 길거리에서 먹는 500원짜리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먹은 망고가 맛있는 것처럼 그 동네에서 간다 커피 원두로 먹은 게 생각보다 엄청 맛있습니다. 방해 안 할게요. 해석해 보세요. 표정이 시끄럽다 이 새끼야 이러는데.
coinstance라는 단어는 instant이라는 말이 뭔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건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CO라는 말은 함께라는 얘기여서 어떤 사건이 함께 일어난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되고 우연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뭐가 우연이 아니냐면 나라들이에요. 어떤 나라들이죠? 웨어리 꾸며주네요. 슬립 타임이 수면 시간이 줄어든 나라들인데 가장 극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극적으로 줄었다라는 말은 급격하게 갑자기 이렇게 해석하면 편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나라가 되는 거죠. Over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에 걸쳐서, 즉 지난 세기 지난 몇 년 동안 수면 시간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혼자 욱 이러지 말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그 다음에 또 일본, 그 다음에 또는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군요. 자, 남한, 그리고 소유럽의 몇몇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군요. 얘네들이 또한 나라들이 되는 거죠. 어떤 나라들이 되냐면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겠죠. 겪는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뭘 겪는? 가장 큰 증가를 겪고 있죠. 비율의 증가인데 어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병의 그 가장 큰 증가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즉 수면 시간의 감소하고 저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현대과학으로 뭐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시간하고 장수는 무조건 관련이 있죠. 그래서 평균 7시간 이상을 수면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단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적게 자잖아요. 굿바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래 못 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참 학원 강사로 한참 열심히 살던 시절에 그 시절에 딱 만 8년 정도를 하루에 3시간 정도 잤거든요. 그때는 이제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고 이때 네. 그래서 그때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산 데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참 이렇게 밝고 맑은 이슬로 몸을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저도 오래 못 살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하고 비슷한 때 죽지 않겠습니까? 10번 해석해 보세요. 같이 가자. 예를 들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건데 미국의 customary라고 하면 관습의 관습적인이라는 얘기죠. 관습의 단위를 이용하는 사람들, 관습적 단위를 이용하는 사람들. 저게 만약에 이제 번역 단계로 들어오면 도량형이라고 할 거예요. 미국의 전통적인 이런 말을 집어넣는 거죠. 미국의 전통적인 도량형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겁니다. 도량형이란 말은 아세요? 그건 아는구나. 아는 게 있나?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다른 걸로 알고 있을 가능성도 많죠. 이주는 예를 들어요. 인치나 발 아닙니다. 1피트, 2피트 할 때 그 푸트예요. 2피트부터 피트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 전에 풋이잖아요. 얘는 단수잖아요. 이게 발 길이잖아요. 발 길이. 그 왕이 지 발 길이가 쟤는 단위가 돼야 된다고 그 발 길이 재갖고 길이도 이상한 30cm 좀 못 미치는 그 이상한 길이가 이 원푸트가 된 거잖아요. 자, 인치나 푸트나 야드나 마일, etc. 이런 등등 이런 미국의 전통적 도량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어 끝나고 have resisted가 동사가 된 거겠죠. 자, 어디에 저항을 해왔냐면 미터 시스템을 채택하는데 저항해 왔죠. 미터 시스템을 채택하는데 반대해 온 거죠. 자, 설령이요. making such a change.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주어네요. even though가 접속사니까.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미터제를 도입하는 거죠. 미터제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게 해줄 텐데 미국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겠죠. 나머지하고 세상의 나머지와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 줄 텐데요. the rest라고 하면 얘가 나머지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과, 명사, ing까지 모두 마쳤습니다.